안녕하십니까. 우리 정치일기입니다. 한국의 트럼프 윤석열, 한국의 일론 머스크 한동훈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국민들은 전혀 이해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이는 그야말로 서로 공격을 하면서 서로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결국 윤석열 대통령도 숨긴 카드가 있는 것이고요. 박근혜 대통령도 숨긴 카드가 있습니다. 지금 싸움은 딥스 세력들이죠. 김무성과 박지원이 한편이고 윤석열 대통령과 그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이 한편이 되어서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한 칼, 즉 카드가 있습니다. 숨긴 카드가.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기각되는 순간 그 카드로 역전시킨다, 그런 말씀입니다. 한동훈이는 오직 그냥 법률대로 똑바로 청렴하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가는 것이 좋죠. 김무성이가 원하는 것도 모두 거의 얻었고요. 박지원이가 원하는 것도 모두 얻었기 때문에 헌재 탄핵 심판은 18일 선고할 것입니다. 금요일 선고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이 휴일 동안에 서로 부딪힐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평일 날 화요일쯤에 선고할 가능성이 많고요. 윤석열 대통령을 3대5로 기각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좌파 세력 문형배까지 지금은 이재명과 아무리 친하다고 하지만은 지금 자기네들의 어떤 한 개인의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좌파 세력 재판관들도 모두 탄핵 기각적으로 지금 돌아서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저는 현재 탄핵 심판은 18일 날 화요일 날 선고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요. 오히려 지금은 8대 0을 노리고 있다.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이 딥스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이죠. 지금 전쟁 중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한동훈을 박정희 대통령을 보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윤석열 대통령 현재 탄핵 심판은 기각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요. 인용 2, 3 기각이 5 이렇게 봤는데 결국은 저는 전원일치로 기각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박지원, 김무성의 급선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우선 요거부터 잠시 한번 설명드릴까요? 문형배도 어차피 문재인이가 지명했고요. 이미선도 문재인이가 지명했습니다. 그리고 김명수가 지명한 사람들, 김형두나 정정미나 이 사람들도 모두가 문재인 세력이죠. 문재인 세력 김명수가 지명했기 때문에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이가 지명했다고 보면 되죠. 문재인이가 지명했다는 얘기는 호남 세력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정계선이는 민주당 몫이니까 아마 이재명과 친할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다 기각적으로 돌아서면은, 왜냐하면 박지원이가 지금 기각으로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법리적으로 하면은 계엄령을 일으키는 윤석열 대통령은 무조건 탄핵입니다. 인용이죠. 그러나 자, 이것을 아셔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는 김무성과 박지원이 모든 것을 다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지원 호남 세력이 지금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좌파 언론을 다 잡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좌파 언론을 잡고 있는 민노총을 잡고 있는 세력이 임종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언론들 보십시오. 언론들이 그렇게 지금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JTBC만 오히려 나서고 있고 다른 언론들은 나서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재명이가 총동원령을 내려더라도 거기에 집회에 참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임종석이가 거기 나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민노총이 거기에 나가야 되는데 임종석이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결국 박지원이가 지금 이 장애 집회도 전혀 나가지 않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결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거의 기각된다는 건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문형배나 정정미나 그리고 정계선이만 탄핵을 인용해버리고 김형두나 그리고 이미선이가 예를 들어서 문재인 세력이라서 탄핵을 기각해버리면은 요 두 사람이 엄청난 이 좌파들한테 공격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선이나 김형두를 보호하기 위해서 오히려 나머지 문형배나 정정미나 정계선까지 모두가 8대 0으로 기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8대 0으로 기각하면은 이 나머지 좌파들도 누구한테 공격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문형배나 이미선이나 김형두나 정정미나 모두 문재인이 임명한 것이고요. 어차피 문재인 세력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김무성과 박지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기각하기로 지금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기각은
확실히 정해졌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법리적으로는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인용입니다. 왜냐하면은 계엄령을 일으키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한덕수 총리의 계엄령을 위한 국무회의에서 흠결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계엄령 과정에서 의원들을 체포하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따지면 헌법재판소에는 그냥 인용이 되죠.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법리적인 싸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성향 싸움이고 여론 싸움이고 철저히 세력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반반입니다. 탄핵 인용과 탄핵 기각이 국민 여론은 반반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세력 싸움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김무성과 박지원이 세력 싸움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기각시키는 것이 김무성과 박지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김무성은 모두 다 얻었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숨긴 카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카드는 지금 보이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철저하게 지금 김무성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계엄령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손에 넣었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김무성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되는 과정에서 전국적인 조직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김무성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김무성이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김무성을 처음에는 제외했었죠. 그런데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으면은 저는 겁니다. 선거는 바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나중에 김무성이를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나중에 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당에 어떤 세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김무성을 끌어안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야 뭐 더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당에 아무런 기반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김무성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김무성이가 명태균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모든 약점들을 다 그냥 끌어안고 있었죠.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었습니다만은 그 뒤에는 김무성이가 모든 것을 세력을 안고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태균이가 감옥에 가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감옥에 가면은 윤석열 대통령 한 달 안에 하야하거나 탄핵된다고 명태균이가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주거나 계엄령을 일으키고 주거나 윤석열 대통령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명태균을 통해서 스스로 탄핵이 되느냐 아니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을 일으켜서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한번 발칵 뒤집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을 깨우고 명분도 있지 않습니까? 29번에 걸쳐서 탄핵을 이 야당들이 시키니까 이걸 명분으로 삼아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계엄령을 일으킨 것입니다. 명태균 특검만 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당연히 탄핵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럴 바에야 차라리 계엄령을 일으켜서 명분이나 살리고 우리 국민들을 계몽이나 하자라고 생각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계엄령을 일으킨 것입니다. 김무성의 생각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일으키면 한동훈도 당대표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같이 감쌀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동훈도 계엄 동조 세력으로 해서 같이 집어넣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동훈이가 거기 안 말려 들어갔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굳이 한동훈이 말려 들어오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한동훈을 지켜주기 위해서죠. 결국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이 탄핵을 끌고 갔던 것이죠. 그리고 김무성이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것을 박근혜 대통령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무성이 시키는 대로 다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살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한 것이죠. 보이지 않는 엄청난 수싸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지나놓고 나면은 지난 총선 때도 한동훈이가 성공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한동훈이가 성공해서 국민을 완전히 장악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중간에 그 판단, 그 공작을 저는 박지원 세력이 한 줄 알았는데 박지원 세력이 한 게 아니네요. 지금 보면은 김무성 세력이 팝과 판단으로 대통령이 물가 사정도 모른다 해서 그야말로 한동훈을 180등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백석으로 완전히 이렇게 내려온 것이 국민 여론이고
결국 좌파 언론들이 그렇게 선동을 한 것도 모두가 김무성이가 국민의힘 한동훈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지금 보니까 그러네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김무성이 시키는 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김무성이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김무성이 원하는 대로 한동훈을 배신자라고 저격했고요. 그리고 권성동 김무성 졸들을 불러다가 괜찮아 나 탄핵시킨 거 다 이해했어 라고 김무성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줬던 것입니다. 자, 김무성으로 봐서는 어떻습니까? 자, 모든 것을 다 얻었습니다. 한동훈을 내쫓았고요. 국민의힘을 김무성 배신 세력이 장악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자, 결국 김무성 배신 세력들의 탄핵 배신자 역할을 다 어떻습니까? 한동훈한테 다 뛰어넘겼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일부러 그렇게 한 것입니다. 왜? 이 수를 내다본 것이죠. 김무성과 박지원이 지금 손잡고 있다 그랬어요. 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켜버리면은 이재명이가 일단 살아나죠. 한동훈이가 살아납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국민의힘에서 김무성 배신 세력들이 잠룡이 살아날 길이 없어요. 홍준표도 살아날 길이 없고 오세훈도 못 살아납니다. 자, 결국 김문수가 지금 가장 높은데 김문수는 김무성 졸개가 아니란 말씀이죠. 결국 김문수도 한동훈을 자꾸 밀어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김무성으로 봐서도 지금은 한동훈이가 무조건 차기 대통령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기각시켜서 윤석열 대통령을 살려야만이 한동훈은 계속 배신자로 남아있는 것이고 이재명도 그냥 사분에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죽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박지원과 김무성은 여기서 더 이상 선택의 길이 없습니다. 여기서 바꿀 수도 없어요. 결국은 이재명이 여기서 사라진다고 볼 때 정계선이나 문형배나 이미선이나 정정미나 거의 모두가 저는 탄핵 기각적으로 가지 않나.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이 스스로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고 문형배나 뭐 이 사람들도 극자하지만은 결국은 문재인이가 지명했던 사람들이니까 문재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네 사람도 어쩌면은 탄핵 기각적으로 갈 가능성도 많고요. 혼자만 또 탄핵 인용하기도 못하니까 정계선도 탄핵 인용 쪽으로 가서 이 사람들도 어차피 문재인 세력들한테 붙어야지 오늘 내일 곧 없어질 이재명 친노 세력들한테 붙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은 잘하면은 8대 0까지도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김무성이는 이제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계엄령도 일으켰고요. 계엄령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완전히 손에 넣었다. 그리고 배신자 딱지도 한동훈한테 모두 뒤집어 씌웠죠. 그리고 국민의힘도 장악했습니다. 김무성이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켜버리면 오히려 한동훈이가 갑자기 나타나서 대통령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여기서 김무성이는 차기 총선이 오히려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을 장악하는 김무성 배신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한동훈을 내쫓았으니까 결국은 여기서 볼 때는 김무성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적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도 그것을 알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해서 김무성이 시키는 대로 다 해줬다.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김무성이 시키는 대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무성이는 여기서 굳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킬 필요가 없죠. 박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지원도 지금 여기서 이재명 친노 세력을 죽이지 않으면은 차기 총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쫓아내는 거 안 봤습니까? 임종석이라든지 이자들 완전히 다 쫓아냈잖아요. 차기 총선에도 호남 세력을 하나도 입성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명한테 기회를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박지원이 보더라도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여기서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5대 3 내지는 8대 0으로 탄핵 기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있네요. 이 자들이 탄핵을 기각시키기 위해 못하면은 그냥 각하시켜버리는 것입니다. 8대 0으로 기각시키는 것보다는 탄핵을 각하시키는 것이 오히려 이들에겐 더 좋은 그런 방법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탄핵이 각하될 가능성도 있네요. 왜냐하면 공수처의 불법적인 내란죄 조사 뭐 이런 거로 인해서 그냥 탄핵을 각하시켜도 좌파 헌법재판관들에게 명분을 줄 수 있겠죠. 오히려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다시 윤석열 대통령을 뭐 탄핵을 다시 시킨다 이렇게 돌이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김무성과 박지원 둘 중에는 또 누가 더 파워가 셀 것 같아요? 박지원이가 항상 셉니다. 김무성이는 항상 박지원한테 당하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켰을 때도 박지원이가 20명만 가져오면 돼 했는데 김무성이가 40명을 가지고 왔다. 이것을 나중에 박지원이가
언론에 공개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킨 것은 박지원 내가 아니고 김무성이다 이렇게 떠넘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김무성이는 박지원한테 당합니다. 박지원이 더 세죠. 박지원이가 이재명을 지금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김무성이가 여기서 다시 털 수도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은 또는 각하는 거의 100% 확실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가 된과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은 숨긴 카드를 바로 던져버릴 것입니다. 그때부터 대한민국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제 볼만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항상 1차원적인 정치만 본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그냥 텔레비에서 알려주는 대로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선동이 되죠. 그러나 이 언론들은 2차원적인 정치를 합니다. 한마디로 한번 이렇게 꼬아서 거짓 조작을 하고 이 음성을 거짓 조작을 하고 바이든 날리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거짓 조작을 하는 거. 여기 언론들이 2차원적인 정치를 하고요. 3차원적 정치를 하는 것이 바로 김무성과 박지원입니다. 이들은 좌파 언론을 이용해서 우리 국민들을 선동을 하죠. 이렇게 정치 공작을 해서 이게 이제 3차원적인 정치입니다. 그리고 이 딥스 세력들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를 움직이는 이 딥스 세력들은 4차원적인 정치를 합니다. 3차원적 정치를 하는 이 세력들을 움직이는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세력들이 바로 딥스 세력들이고 그 세력들은 세계를 움직이고 있고 그 세력들이 좌파 언론을 장악하고 있죠. 그 좌파 언론, 전 세계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그 세력의 중심이 모사드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나 이제 이 4차원적 정치를 또 뛰어넘는 것이 바로 하늘 아니겠습니까? 5차원적 정치, 즉 5차원적 정치를 하는 것이 바로 이 딥스 세력을 아는 것이죠. 꿰뚫고 있는 것이 바로 5차원적 정치고 그것을 바로 5차원적 정치를 하는 것이 바로 트럼프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 정도는 경험을 통해서 4차원적인 정치를 알기 때문에 김무성이 시키는 대로 다 해줘야만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될 수 있다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왜 계엄령을 이렇게 쓸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바보가 아닌다면 계엄령을 일으킬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명태균 게이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김무성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구나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면 김무성이 시키는 대로 김무성이 얻은 것을 다 얻으면은 김무성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손에 넣었기 때문에 탄핵 안 시키고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 자리에 앉혀놓고 김무성이는 조정하려고 들지 않겠습니까? 명태균도 그대로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든 탄핵을 기각시켜 놔야만이 그때 대선 한동훈을 만나서 한동훈을 밀어주면 한동훈이가 이 모든 것을 뒤집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노리는 것이 바로 이 박근혜 대통령은 뒤에 숨긴 카드가 전 한동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기각되는 순간 박근혜 대통령은 한동훈을 만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동훈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김무성의 이 정치 공작을 뒤집어 엎으려고 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되는 순간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다 가져가지 않습니다. 한동훈이가 원하는 대로 이 개헌을 통해서 스스로 질서 있는 퇴진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히려 역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대통령 자리에 앉아서 김무성한테 조정을 당하느니 윤석열 대통령은 김무성이한테 계속 조정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느니 차라리 질서 있는 퇴진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기각이 되면 개헌을 통해서 질서 있는 퇴진을 할 것입니다. 자, 결국 김무성 목표는 이미 달성했다고 볼 수 있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킬 필요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탄핵은 오히려 한동훈을 살려주는 것이 되죠. 김무성의 역공 전략은 성공했습니다.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결국 김무성이도 수가 꼼수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을 갈라치기에 성공했고요. 여러 가지 지금까지 해온 것들 보면은 게시판 댓글이라든지 모두 김무성 배신 세력들의 이 정치 공작이었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의 약속 대련을 역공한 것입니다. 대치기 한 것이죠. 이런 걸 통해서 김무성은 계속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을 갈라치기에도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도 한 칼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 숨긴 카드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숨긴 카드는 한동훈을 통해서 다시 이 김무성 세력들을 완전히
심판할 것이다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김무성 세력은 지금 돌이킬 수가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적으로 이미 갔기 때문에 다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인용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박지원에게 이미 학과 계획 지금 거쳤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시키면은 이재명이는 사법 리스크 때문에 저절로 죽게 돼 있는 것입니다. 박지원이가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이재명을 살려주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겠습니까? 지금 언론들을 보시더라도 전혀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쪽으로 멀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면 문형배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냥 탄핵을 각하시키는 것, 성립이 되지 않는다 해서 탄핵을 각하시키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이 아닌가 그래도 싶습니다. 문형배도 사실 많은 고민을 할 텐데요. 여러 가지로 볼 때 5대3 이렇게 또 내리면 나머지 이미선이나 김형도가 상당히 좌파들한테 공격을 받을 것이고 또 8대0으로 하기에는 문형배나 이자들도 상당히 곤란할 것이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하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잘못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국민 여론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가장 좋은 것은 그냥 문형배도 자기가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탄핵을 각하시키는 것이 가장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도 숨긴 카드가 있고요. 박근혜 대통령도 숨긴 카드가 있다. 지금은 김무성이 시키는 대로 다 해줬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기각되는 순간 다시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그 숨긴 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숨긴 카드가 바로 한동훈입니다. 자, 이미 전략을 세워 박지원과 기각시키기로 방아쇠를 당겼기 때문에 이제는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령을 임명 안 했고요. 김경수가 탄식쇼 하는 거 그리고 지금 의원시기가 지금 마은영을 왜 임명 안 하느냐 슬쩍 이렇게 한마디 하는 것도 그냥 문재인 세력들이 이재명 너 죽이려고 한 것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라고 우리 국민들한테 그냥 쇼하는 것입니다. 임정석도 집회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친노와 이 호남 세력과의 싸움이다. 친노 세력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 세력들의 싸움은 이제 시작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기각은 거의 100% 정해졌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윤통과 박통은 한동훈을 지켜주고 김무성에게 탄핵 기각을 유도하기 위해서 김무성을 뜻대로 해줬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식 4년 중임제의 상하 양원제를 함으로 인해서 결국 탄핵도 어려워진다. 한동훈이가 원하는 대로 개헌은 이루어질 것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이 기각되고 나면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은 질서 있는 퇴진을 고려해 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김무성의 어떤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김무성은 그것을 이용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이 이루어지면 윤석열 대통령은 어차피 명태균한테 너무나 많은 그 약점이 잡혔기 때문에 탄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바에야 윤석열 대통령은 차라리 계엄령을 일으켜서 계엄령으로 우리 국민들을 계몽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성부를 걸어놓는 것 같아요. 결국 철저하게 김무성 배신 세력들을 따라주는 척하면서 탄핵을 기각시켰고요. 이 기각을 통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질서 있는 퇴진을 할 것이고 미국식 총선과 대통령제 함께 치러지는 미국식으로 개헌을 한 후에 한동훈이 차기 대통령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적극 나설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제가 원하는 대로 하늘의 수대로 그렇게 움직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늘의 섭리대로 우리 정치의 미래를 읽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